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머랭님을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머랭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머랭님을 이렇게 만나 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머랭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머랭이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스님 이야기고요. 어느 날 스님이 절에 있는 정원을 산책을 하고 계셨대요.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그 절 중앙 쪽으로 중년의 남자분이 비틀대면서 들어오는 게 보이셨대요. 근데 거기는 좀 아는 사람만 오는 곳 혹은 마을 사람 분들 아니면은 근처 마을 사람 분들만 가끔 찾아오시는 곳이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오신 줄 알고 마중을 나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셨대요. 근데 보자마자 스님이 거기서 너무 썩은 내가 나가지고 코를 막고 일단은 인상을 찌푸리셨대요. 그러면서 걸어오는 그 사람을 제대로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어디 무덤이나 파헤치는 놈이 여길 들어오냐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당을 쓰는 그 쌀이 빗자루 있잖아요. 그 쌀이 빗자루로 남자 몸을 밀어내면서 당장 나가라고. 웬만하면 큰 스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처음 본 사람이고 하시는데 이 사람을 본인의 그 절 안에 들이기가 너무 싫으셨대요. 그래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밀치는데도 그 남자가 약간 흐리멍텅한 눈빛을 하면서 계속 비틀대더니 갑자기 눈을 딱 빛내면서 바로 자리에 엎드려 빌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엄청 빌었다는 거예요. 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코를 막고 얼굴을 보니까 눈은 완전 팽하고 안색은 흑빛이고 무덤을 건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 건드린 게 틀림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돼서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가 잘못돼서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게 맞는 것 같으셨대요. 그래서 일단은 바지가랑이 잡고 있는 그 손을 탈탈 털어가지고 떼내셨대요. 그래가지고 무덤 파헤치는 인간을 도와주기도 싫었고 벌을 받을 만한 일이니까 받았으면 했대요. 근데 이 사람한테 뺏긴 물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고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영가가 따라다닌다거나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 원한을 가져서 그 영가가 원한령이 되었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까봐 사람 말고 그런 영가를 도와주고자 이야기만 들어보려고 일단은 앉았대요, 거기에. 절대 불당으로 들이기 싫어가지고 거기 정원이 자갈밭으로 돼 있거든요. 그 자리에 그냥 앉으셨대요, 그 남자 앞에.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야기해보라고 했대요. 이미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까 숨기는 순간 쫓겨날 줄 알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일인지 얘기해보라고 들어는 주겠는데 도와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고 얘기만 들어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일단은 한번 움찔했대요. 일단 처음에 무덤을 파헤치는 놈 따위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무덤을 파헤치는 도굴꾼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대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약간 되게 버벅이면서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되게 어렸을 때 얘기부터 시작을 했대요. 자기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뭐 집안이 되게 콩가루 집안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게 살면서 도벽이 생겼대요. 도벽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어렸을 때는 되게 자잘한 걸 훔치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경찰서를 들락거렸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한테도 되게 많이 혼나고 맞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그걸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계속 하다가 한 번은 걸려가지고 빨간 줄도 그일 뻔하고 돈도 엄청 물어주게 돼가지고 집에서도 거의 절연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제 빚도 지게 되고 혼자 살게 됐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도벽이 있기는 한데 겁도 많아진 거죠. 그때 한 번의 일로. 근데 손은 근질거리는데 또 빨간 줄 그이기는 무섭고 빛은 점점 늘어나고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TV에서 영화 한 편을 봤대요, 자기가. 그게 미라였대요, 미라. 엄청 빅히트를 쳤던 영화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고대 유적지를 탐험해서 보물을 찾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는 그걸 보면서 뭔가 가슴이 두근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두근거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도 무덤을 파헤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기는 죽은 사람의 묘는 파헤쳐도 안 잡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대요. 아이고. 게다가 옛날에 죽은 사람들은 거의 다 매장을 하잖아요. 매장을 하고 옛날 사람들은 좀 귀금속 같은 거를 같이 묻어두기도 한다는 걸 아니까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만 일단 해보고, 왜냐면 처음 생각이 쉽지, 그 시도를 하려면 밤에 그 무덤가로 올라가야 되고 그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열어야 되고 그 시체를 봐야 되고 뭐 백골을 보는 것도 솔직히 일반 사람들한테는 되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참을 고민을 했대요. 근데 점점 빛을 상환을 못하니까 계속 이자는 쌓이고 돈도 없고 결국에는 뭐 3억을 돈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근처 산에 되게 오래된 무덤가가 있었대요. 하다 안 돼서 그냥 마음을 굳게 먹고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삽을 들고 올라갔다는 거죠. 처음에는 1시간 정도 그냥 무덤 중에서 제일 안 보이는 곳으로, 깊은 곳으로 가가지고 1시간 정도 무덤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무덤을 팠대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안 파이잖아요, 무덤이. 예.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되게 깊기도 깊고 옛날에 묻혀진 무덤 같은 경우에 땅이 엄청 단단해가지고 예. 잘 파이지도 않고 해서 중간에 진짜 수십 번 그만둘까 생각하다가 자기 상황을 생각을 해가지고 몇 시간을 파내려 갔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뭐가 탁 하고 걸려가지고 봤더니 나무로 된 판자 같은 게 보였던 거죠, 자기 눈에. 그래가지고 그때는 신났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거기 주변을 다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일단 그 무덤을 다 파헤칠 순 없으니까 딱 거기 내려쳐가지고 구멍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딱 백골 시신이 있는 안면부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딱 그걸 보자마자 바로 뒤로 넘어졌대요. 왜냐면 자기는 이런 시신을 처음 보고 백골 시신이잖아요. 그 안에서 부패했었을 때 그 향, 그거를 처음 맡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기어 올라가가지고 막 구역질을 하고 벌벌 떨리고 이랬대요. 게다가 그 사람이 헤드라이트를 쓰고 있긴 했었는데 그거를 정통으로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막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고개를 도리도리 졌는데 그 헤드라이트 빛에 뭐가 반짝하는 게 보였던 거예요. 예. 백골에서. 그래가지고 조심히 다시 관 속을 바라봤는데 백골 시신에 귀금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자기 생각했대. 만약에 처음에 그때 실패를 했으면은 자기는 더 이상 그 무덤을 안 팠을 텐데 처음에 운이 좋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 머리 쪽에 귀걸이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그 살짝 밑으로 더 빼니까 가슴팍 쪽에 뭐 목걸이랑 옥반지 같은 거 이런 조금 비싼 귀금속 같은 게 많이 올려져 있었대요. 하필이면 되게 운 좋게 좀 고가의 물건이 같이 묻혀있는 시신을 찾은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싹 다 걷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무덤을 다시 묻었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을 대박을 치고 나니까 예. 전국 곳곳을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근데 허탕을 칠 때가 더 많았긴 했는데 한 번씩 터지는 잭팟이 희열이 느껴지면서 계속 도구를 하고 다니니까 자기 도벽 금단 증상도 사라지지 잭팟이 터지니까 뭔가 희열감도 느껴지지 그게 엄청 좋았나 봐요. 그걸 이제 더 이상 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게다가 그게 작물이잖아요.
일반 뭐 보석상에 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 네트워크에 어쩌다가 녹아들게 되면서 그쪽에다가 작물을 팔고 돈을 얻으면서 빚도 상환하고 자기 쓸 거 쓸면서 엄청 재밌게 살고 있었대요. 자기 말로는. 그러면서 이제 시집 보는 것도 되게 익숙해지고 냄새도 익숙해지고 그거에 뭐 방비책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막 그런 거 보면은 악몽 같은 것도 꿀떡한데 자기는 그런 것도 이제 안 꾸니까 아 내가 생각보다 담이 세고 기가 세구나 막 이런 생각에 되게 기세등등했대요. 그러다가 그 도굴꾼들 사이에서 소문이 하나 돈 거예요. 한 돈 많은 무당이 죽었는데 죽어서 묻을 때 비싼 것들을 잔뜩 묻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았대요. 혹하잖아요. 안 그래도 한창 그때가 허탕치고 있었을 때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점점 화장을 해서 납골당이 모실 때도 많고 점점 가족묘가 많아지고 또 한창 그때 도굴꾼이 많아져가지고 경비 있는 그런 곳에 묻거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소문이 도니까 혹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도굴꾼들이 아무도 그곳을 안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도굴꾼들 사이에서도 그게 있대요. 건드리면 안 되는 무덤. 오. 자기들 사이에서도. 그게 바로 무당 무덤이나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무덤. 무당 무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그거는 부정 탈까봐 안 건드린 거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무덤은 몸에 아직 그 시체에 영이 남아 있어서 거기에 있는 물건을 훔치면 그 물건에 귀신이 붙어서 따라온다라는 자기들만의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거는 안 건드린다. 이런 게 있었대요. 근데 그 무당 무덤은 두 개 다 해당되잖아요.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게다가 무당 무덤이다. 그리고 예전에 무당 무덤을 건드렸다가 안 좋게 된 사람이 진짜 많았대요. 죽은 사람도 많았고 미친 사람도 많았다고. 그래서 다들 입맛만 다시고 포기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그 도굴꾼을 돌비라고 할게요. 돌비는 지금 자기가 그런 자신감이 완전 빵빵하잖아요. 자기는 이때까지 한 번도 도굴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없고 악몽을 꾼 적도 없고 가위를 눌린 적도 없는 그런 기센 사람이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자신감에 완전 뿜뿜한 상태였던 거예요. 게다가 그 무당은 화장을 안 하고 땅이 묻었대요. 게다가 그런 사모만 것도 아니고 그 무당집이 좀 산속에 있었는데 인적이 드문 뒷산에다가 묻었다 이런 얘기가 들린 거죠. 완전 좋은 조건이잖아요, 자기한테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말렸대요. 야, 근데 그건 진짜 아니다. 너 나중에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렸는데 아, 그런 게 어딨냐고 비웃으면서 그 무당 무덤 뭐 어디냐고 내가 가서 파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딘지 알아내가지고 자기가 일정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될 때까지 그 산 아래에서 대기를 타다가 인적이 완전 다 끊기고 나서 그 산을 오르기 시작을 했대요. 상을 한 지 얼마가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찾기가 엄청 쉬웠고 올랐는데 좀 을씨년스럽긴 했대요. 왜냐면 자기도 사실 좀 의기양양하게 말하긴 했는데 무당 무덤이라니까 되게 찜찜하잖아요. 되게 찜찜하기도 했는데 그 무당 주변 나무로 오색천 있잖아요. 오색천을 다 둘둘둘 감아놨더래요. 원래 그러는지는 저도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오색천을 다 둘둘 감아놨고 게다가 묻은 지 얼마 안 돼서 잔디도 안 된 무른 흙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환경은 자기한테 딱 좋아요. 왜냐면 흙이 안 단단해가지고 파기가 엄청 쉬웠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아예 관을 다 네모나게 온전하게 다 파낼 수 있을 만큼 너무 쉽게 흙을 다 파낸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한 1시간도 안 걸려서 다 파냈다는 거예요, 흙을. 그러면서 그 주위에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왜냐하면 무덤이니까 아무도 안 오겠죠. 예. 그러면서 되게 근데 고급진 관이었대요. 그 관을 끽 하고 열었는데 눈 감은 시신이 있었대요. 자기가 일단 본 것 중에 제일 사람 같은 시신이겠죠?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신이니까. 그리고 되게 빨간 무당복과 머리에 무당이 굿할 때 쓰는 하얀 세모 같은 그 맞아요. 모자. 예. 그거를 쓰고 눈을 감고 배에 손을 모으고 가슴팍에 방울을 하나 가지고 누워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옆에는 엄청 예쁜 단도랑 처음 보는 물건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막 그 귀금속들. 그분이 되게 뭐 돈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눈에 띄는 거는 옥반지 10개. 예. 딱 10개 있었대요. 옥반지 10개가 10손가락에 다 끼워져 있었대요. 그리고 뭔지 모를 한자 같은 것들이 다 적혀 있었대요. 그걸 다 일일이 다 뺐대요. 일일이 다 빼서 다 주머니에 신나가지고 챙기고, 단도도 보니까 되게 비싸 보였대요. 엄청 예쁘고. 그래서 그것도 그 천으로 줄줄 말아서 챙기고, 그리고 옆에 있던 그냥 잡다한 그 기중품들 같은 거? 예. 목걸이도 있고, 뭐 반지 다른 것도 있고, 귀걸이 같은 것도 있고, 그거는 뭔가 그 무당 물품이 아니라 그 주변 아는 사람들이 넣어준 것 같은 그런 물품 같은 느낌이었대요. 흰 보따리 같은 거에 들어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것도 단체로 챙기고 신나가지고 다시 파 묻었대요. 다시 파 묻었는데 묻기 전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물건을 챙기면서 무당 얼굴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얼굴을 다시 봤는데 눈을 뜨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 처음에 봤을 때 눈을 감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무당이랑 눈이 마주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두우니까 잘못 봤을 수도 있지. 이 생각을 하고, 왜냐면 자기는 지금 너무 신한걸 옥이 되게 비싸잖아요. 게다가 10손가락에다가 엄청 많은 걸 건졌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걸 하고, 게다가 방울은 찝찝해서 건들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다시 묶고 신나가지고 내려왔대요. 그러면서 그 흰 천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그냥 잡다한 기중품이랑 또 비싸 보이는 부채 같은 게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약간 그건 또 무당이 쓸 법한 부채? 그런 게 있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털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작물을 팔려고 했는데 네. 자기가 이제 무당 무덤을 털러 가는 거를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물 사는 사람이 너 거기서 가져온 거잖아. 안 사. 안 산다. 네 물건 안 산다. 그거 사면은 무슨 일 있을 줄 알고 내가 그걸 사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못 팔고 집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지고 있다가 소문이 잠잠해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가서 팔아야겠다. 그냥 좀 다른 도굴꾼한테 시간 지나가지고 옷반지 하나 주고 다른 지역에 작물 파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몰래 팔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당연히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일단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대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제사상 위에 있더래요. 제사상 위에 있는데 몸이 묶여서 옴싹달싹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는데 꽥 소리가 났대요. 자기 목에서.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 돼지로서 제사상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봤던 죽어있던 무당이 춤을 추면서 그 예뻤던 단검 있잖아요. 단검으로 구슬하면서 자기 목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슬하는 제사상에 돼지로 원래 굿하잖아요. 예. 그 제사상이 돼지가 된 거예요. 그런 꿈을 처음에 꿨대요. 그래서 몰래 가지고 자기 목을 잡고 일어났는데 당연히 꿈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번에는 좀 자기가 무당 무덤을 털었더니 약간 그런 게 있나 보다. 자기도 좀 쫄렸나 보다 이 생각을 했대요. 이런 꿈 꾸는 거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첫날 한 번 꾼 꿈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고 그 다음날 또 꿈을 꿨는데 또 제사상이더래요. 근데 이제 자기는 하늘을 보고 누워있더래요.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그 무당이 또 나오더래요. 이제는 그 무당이 자기를 밟고 뛰더래요.
자기가 작두가 돼 있더래요. 근데 밟고 뛰는데 그게 너무 아프더래요. 자기가 온몸이 짓밟히는 느낌이 너무 선명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무생물이잖아요, 거기서. 무생물이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진짜 자기는 비명 있는 대로 지르다가 꿈에서 깼는데 그러면서 자기 온몸을 만져보는데 멀쩡하더래요. 멀쩡한데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병원을 가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거 좀 내가 잘못됐나? 이 생각을 하긴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꿈 말고 가위가 진짜 눌린 거예요. 자기가 누워있는데 그 물품을 놔둔 서랍이 따로 있었대요. 서랍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침대랑 마주보는 정면의 서랍이었대요. 근데 자기가 자다가 뭔가 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딱 봤는데 눈을 뜨자마자 딱 보인 게 서랍장이었는데 그 앞에 자기가 봤던 빨간 무당복에 머리에 흰 모자를 쓴 여자 뒷모습이 보이더래요. 거기서 헉 했대요. 말도 못하고 몸이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몸이 안 움직여지더래요. 그런데 거기서 그 무당이 부시럭 하더니 한 손에는 단도를 들고 한 손에는 부채를 들었대요. 그러더니 뒤로 돌아 있다고 했었잖아요. 공만 360도 돌려가지고 거꾸로 서서 걸어오래요. 자기한테 끼기기기기 하면서 공만 돌아가지고 그러면서 부채로 입을 가리고 진짜 기괴했대요. 거꾸로 팔랑팔랑 거리면서 눈은 진짜 크게 떴는데 반달로 휘어지게 웃는데 눈이 다 보였대요. 그러면서 반도로 자기를 엄청 난도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눈에는 피가 다 튀고 자기는 또 미친 듯이 아프고 해가지고 입에서는 웅얼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끝내 입 밖으로 안 나오고 고통에 기절을 했대요. 기절을 하고 눈을 떴는데 당연히 아무런 이상이 없었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잠들기도 무섭고 해가지고 잠을 안 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대요. 근데 이제는 깨어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씻을 때라던가 방 안에 있는데 불이 계속 꺼지더래요. 키면 다시 딸깍하고 꺼지고 키면 꺼지고 이런 식으로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밖으로 도망 나와서 한참 밖에 돌아다니다가 그런 찜질방 같은 데서 자고 근데 계속 밖에서 생활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집에 들어가면은 벽지에 다 곰팡이가 펴져 있고 그리고 잠깐 집에서 쉬고 있으면은 갑자기 옷장에서 쿵 하는 소리 들리고 그리고 막 냉장고에 음식 같은 거 있으면은 냉장고에 넣어둔 지 얼마 안 된 음식 같은 게 다 썩고 그리고 지하 방도 아닌데 휴대폰이 계속 신호가 안 잡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밖을 나돌아다녔는데 이제 밖을 나가면은 위에서 화분이 떨어지고 사소하게는 간단한 접촉사고 같은 거 아니면은 어디 걸려서 넘어진다거나 이제는 밤에 집에 들어가기 무서우니까 밖에 있으면은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시비 건다거나 진짜 온갖 사건 사고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문제고 밖에 있어도 문제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사람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고는 점점 더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이제 사람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니까 정신을 놓고 걷고 있었는데 어느 공사장 밑을 지나가는데 진짜 자기 바로 앞에 철근이 떨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거기를 벗어나서 달려서 도망치는데 큰 도로로 나왔대요. 나오자마자 자기 바로 앞에 대형 트럭이 빵 하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건 진짜 확실히 무당 물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이거는 다시 그 물건들을 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물건들을 다 챙겨가지고 그 무덤에 넣으려고 가져갔대요. 그래서 밤에는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가지고 한낮에 다시 가가지고 무덤을 다시 팠대요. 다시 팠는데 시체가 눈을 감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봤었을 때 시체가 눈을 감고 있었던 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자기가 가져온 물건을 다시 다 놔뒀대요. 근데 도저히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진짜 죄송하다고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옷가락지는 다 옆에 똑같이 두고 진짜 죄송하다고 거기서 엎드려서 싹싹 빌고 놓고 관을 받았는데 갑자기 관 안에서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거기서 혼비백산 해가지고 기어 나왔는데 그 무덤을 안 덮으면은 그 무당이 자기를 따라 나올 것 같았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방울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자기 귀에 울면서 무덤을 막 계속 덮으면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 무덤을 덮었대요. 그리고 거의 거품 물고 도망치듯이 내려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운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물건을 돌려줬으니까 그래도 용서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때까지 못 쉬었던 것도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자기가 갔던 무당 무덤가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무덤에서 갑자기 무덤이 들썩들썩거리더니 무덤에서 손이 하나 팍 하고 튀어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무덤에서 그 무당이 기괴하게 기어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너 이걸로 끝날 줄 알았니? 이러면서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고 끝날 줄 알았어 이걸로? 이러면서 자기한테 파바바바박 하고 기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미친 듯이 달렸는데 끝이 안 나더래요, 산이. 그러면서 자기가 굴러서 떨어졌는데 그때 꿈에서 깼대요. 그래서 잠에서 깨자마자 자기가 벌떡 일어났는데 이 집에 있으면은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지역을 벗어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지역을 옮겨 다니는데 매일 꿈에서 계속 쫓기는 꿈을 꾼 거죠, 무당한테. 그러면서 도시도 갔다가 다른 시골 지역도 갔다가 어디든 그냥 진짜 피해 다녔대요. 그냥 계속 피해 다니다가 점점 무당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 무당이 점점 가까워지다 못해서 이제 잡힐 때쯤에 스님 절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냥 자기는 모르고 들어온 거죠, 사실. 어디든 가봤대요, 자기도. 근데 어디든 가봤는데 그냥 다른 절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것도 몰랐대요. 예.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무당집에서는 그냥 쫓겨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님은 바로 자기가 그냥 무덤 파헤치는 거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부여잡고 빈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스님은 영가를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스님이 도굴꾼한테 얘기하기에 너한테 붙은 영가가 없다. 너 지금 심벌을 받고 있는 거다. 내가 봤을 때 너는 지금 너한테 붙은 영가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한테 붙은 기운은 신의 기운이다. 신이 아끼는 제자가 죽었는데 그 제자의 무덤을 건드린 너를 그 무당의 모습을 하고 너를 벌 주는 거다, 신이. 와. 악령이 아니라고. 너는 지금 그 죄를 받고 있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스님이 악취만 난다고 하셨잖아요. 악령의 모습이 없었대요. 그냥 악취만 났다가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하니까 기운이 느껴지셨대요. 신의 기운. 그러니까 부처님의 기운처럼 그런 신을 모시는 사람의 기운이 약간 다 비슷하대요.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말했대요. 내가 해줄 게 없다. 너는 네 죄를 네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네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미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뭐 살아도 산 게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그건 네 죄다. 그건 나 어쩔 수가 없다.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이건 신이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렇게 용서받고 싶으면은 무당이 있었던 그 무당집에 가서 그 무당의 제자가 있으면은 다행일 것이고 네. 그 무당의 제자도 같은 신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그 같은 신을 모시는 무당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네가 그 죄를 빌어라. 그렇게 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은 다행이고 아니면은 나도 모르겠다. 이거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다. 나가라. 이렇게 하고 내보내셨대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신대요. 저는 처음에 이게 그 무당 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신이 화가 나서, 왜냐면 자기 제자는 좋은 곳으로 올려보내야 되니까, 업을 쌓으면 안 되니까 올려보내고 신이 직접 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거의 진짜 인생을 포기한 얼굴로 절을 나갔대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신대요. 야, 반전이 있었네. 네. 근데 확실히 머랭님도 원래 직업괴담을 많이 들려주시는 편이셨고, 아니면 이제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지만, 이 스님과의 인연이 또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까지 들어보네요, 저희가. 네. 원래는 이게 허락 받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는 했었어가지고. 네. 진짜 스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머랭님이 대신 전달을 해주시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머랭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아마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정말 이 목소리부터 다 느껴지는데, 진짜로 좋은 일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또 간호사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항상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머랭님. 아닙니다. 네, 그리고- 솔비님이 더 고생하시죠. 아, 무슨 말씀이세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오늘 머랭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도 너무 또 섬뜩하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전이 숨어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신이 무당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벌을 준다는 걸로 결국 결론이 났었고,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머랭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고, 또 제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